자,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 가지시는 내용일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한참 하고 있으니까, 통과했습니다. 통과됐네요. 국회의원 불찬했다고 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고 이거 하나만한 법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거나 또 분노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먼저 기사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에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의대를 그리고 뺀 거 조의대를. 네, 영장 전담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 과정 중에 이 대법원 조의대의 결정권한을 뺏고 법원 회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중앙지법에다가 주기로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중앙지법이 지법이 조의대의 명령을 받아갖고 요거를 안 받거나 왜냐면 우리가 직접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체 법관회의로 넘기거나 하겠습니다. 그럼 모르는데 이 법이 지금 상정되기 전에 중앙지법에서 네 그렇게 받을게요 하면 저희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오후에 미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판사들이 사실상 이거 수용이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지네들이 성명 발표해서 이러면 위헌이다 이러면서 지랄 발광했겠지만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만들게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지법이 중요한 거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관련된 2심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조의대가 이제 거기서 한번 좌절을 겪었던 거고 그거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중앙지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법 자체만큼은 그나마 지금 존재하는 어떠한 법원이나 조의대의 영향력 안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법원이다라고 봐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전담재판부 수용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높다. 그나마 높다. 최소한 믿어볼 수 있는 법원이라는 거예요. 중앙지법은. 조의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건데 이게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조의대가 1년 전 조의대가 아니고요. 6개월 전 조의대가 아니고 한 달 전 조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쪽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미 경찰청장을 날리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추가로 법조인에 대한 탄핵 논의 또는 심판이 들어왔을 때는 지난번에 판례를 그러니까 경찰청장 날렸을 때의 그 판례대로 아무리 본인이 소심하게 대응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 내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는 논리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분명히 위법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들어와도 내란과 관련해서 나는 이게 위헌이 아닌 줄 알고 했어요라는 말로는 탄핵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조의대 빨리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조지호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조이대를-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을 던져 놨을 때는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이 갈 겁니다. 이게 또. 또 그럼 시간 걸리겠죠. 그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 조이대 명줄이 연장되는 효과를 내는 거고요. 어차피 조이대는 내년 6월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시키는 거는 임기를 완전히 다 보장해 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조이대를. 오히려 조이대를 그냥 둔 상태에서 법 왜곡죄를 빠르게 입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법 왜곡죄와 공수처 수사 내용을 가지고 조이대를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조이대가 좀 더 빠른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법부의 내란을 포기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서 그나마 조이대 입김을 조금 이제 한 거는 괜찮지만 결국에는 처음보다는 많이 후퇴했다. 그리고 특히 그 후퇴한 것 중에 하나가 내란을 나중에 없애는 거, 그 사면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건 또 빠졌거든요. 빠지기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만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위헌 소지했기 네,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에 사면을 하지 않겠다. 사면을 한 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석방만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치권을 위해서 또는 뭐 이상하게 화합이 어쩌고 해가면서 사면을 해주는 그동안의 관례를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이어나가지 않을 것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이대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내후년이요? 네. 2026년이 아니었어요? 7년입니다. 그럼 빨리 탄핵해야 그래, 되겠네요. 탄핵해버려야죠. 저는 내년으로 알고 있었네요. 내년은 무슨 내년? 아무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조이대는 지금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안에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고 일단은 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일선에 남아 있는 판사들이 조이대를 위해서 1년 반 남은 조이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쪽을 들여다보는 걸로 태세를 바꿀 거냐 이제는 태도들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내란 재판부 설치와 영장 정담 재판부의 가동이 조만간 한두 달 안에 최소한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정상적인 재판부와 영장심사부가 출범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이게 다 조이대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 만약에 사법부가 제대로 했으면 사실은 조이대가 저렇게 날뛰지만 않았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란 재판 그냥 가는 건데 이게 조이대가 깽판을 치다 보니까 이게 사법부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못 믿게 되고 직위원 재판이 중계가 되다 보니까 야, 이 정도로 개판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돌리려면 얘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조이대를 먼저 쳐야 된다. 조이대가 이 문제의 원흉이다. 헌법이고 뭐고 이거 다 조이대가 어긴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치를 갖고 앞으로 또 중앙지법이 배신을 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조이대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꼴은 우리가 안 봐도 된다라는 면에서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